저는 올해 72살 된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5년 전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쁜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반가웠거든요. 첫 만남부터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집 평수를 물어보고 남편 직장은 어디인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신부가 시집 형편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혼집 마련할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어머님, 아버님이 전세금 도와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도 저희 쪽 하객들을 보면서 시댁분들은 다들 소박하시네요 라고 친정 어머니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신혼 초기니까 적응 기간이겠거니 했죠. 본격적인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잃었거든요. 몇억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한테 와서 절박하게 애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이 상태로는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작은 가게라도 차려야 하는데 미천이 없어요. 솔직히 저희도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돈을 줘버리면 또 잘못된 곳에 쓸까봐 걱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정말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그럼 저희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날카로워지고 눈빛도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돈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왜 이렇게 많으세요? 나이만 먹고 현실 감각도 없으시면서 조언은 무슨 조언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손님들 앞에서도 전혀 체면을 봐주지 않았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놀러 왔을 때도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요라면서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태연하게 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의 구박은 더 심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그릇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요즘 그릇들 비싼데.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라고 말하고 청소를 도우려고 하면 아이고, 이런 기계들 잘못 건드리시면 고장나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제가 할게요라면서 저를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음식 해주려고 할 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평생 요리해온 저한테 요즘 입맛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음식은 좀 짜고 기름져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라고 하면서 아예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해둔 밑반찬들도 이런 거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해요라면서 버리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가족 모임 때였어요. 며느리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요라고 하거나 아직도 구식으로 살고 계셔서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며느리 하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며느리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깎아내렸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자식들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하는데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라거나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 안 되시면서 참견은 엄청 많이 하시나 보네요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모멸감을 느꼈어요. 며느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요즘 시대에 무슨 시어머니 눈치를 봐, 맞아. 도움도 안 되면서. 간섭만 하는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 이런 말들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혼자 힘으로 대출받아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장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더 도도해졌어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예요. 제 사업이 있다고요라면서 저희를 더욱 무시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오셔서 사업이 뭔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뭘 안다고 조언하시려고 해요?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했어요. 심지어 카페 손님들에게도 저를 부정적으로 소개했어요. 제가 한번 카페에 갔더니 단골 손님이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며느리가 네, 근데 좀 고집이 세셔서 힘들어요. 9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랄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들도 완전히 아내 편만 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었어. 엄마도 좀 달라져야 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엄마가 너무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도 나름 힘들어하는데 이해해줘라고까지 했죠.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자꾸 뒤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제가 정말 구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건 아닐까 자꾸 의심하게 됐죠. 그렇게 우울해하다가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며느리가 왔는데 마침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내지 않는 서류들이었는데 그날따라 급한 일이 있어서 거실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서류 가방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중요한 문서들이 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주워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서류들을 집어들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손에 들린 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프리미엄 상가 건물 3채, 강남 아파트 2채, 그리고 개발 예정 지역의 땅 여러 필지의 소유권 증서들이었죠. 며느리가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점점 더 충격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도 어머님 거예요? 이것도요? 설마 이 모든 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 됐어요.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20살부터 작은 떡집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갔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장사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번 돈 한 푼 한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죠.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그걸로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조금씩 더 큰 건물을 사들였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팔고 나쁠 때는 사들이면서 자산을 불려갔죠. 지금은 월 임대 수익만으로도 일반 직장인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노력하지 않을까 봐서요. 그냥 엄마가 젊을 때 장사 좀 했었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특히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좋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서류를 더 자세히 보더니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들어있는 그 건물도 제 소유였거든요. 며느리가 매달 월세로 200만 원씩 내는 그 돈이 결국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었던 거죠.
2년 동안 며느리가 낸 월세만 해도 5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어머님, 설마 정말 이 건물이 어머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월세를 낸 거예요? 며느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니?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충격, 당황, 후회,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속으로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그동안 나를 돈 없는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도움 안 되는 짐덩어리라고 생각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돈이 없을 때도 너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도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했고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어땠니? 나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잖아.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있을까? 그때 마침 아들도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들도 완전히 충격받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야? 이 모든 게 엄마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하면서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나를 탓했잖아. 엄마가 구식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아들이 엄마 그럼 우리가 투자 실패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하니까 저는 맞아. 그때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가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어려운 척했던 거야. 나중에 정말 힘들면 도와주려고 했고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라고 했고 아들도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실망이 너무 컸어요. 진짜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겉모습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도 그동안의 일을 고백했나 봐요.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극진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사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의 일이잖아요. 지금 며느리는 자기 카페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정당하게 월세 내고 사업해. 대신 가족 할인 같은 건 없어라고 말했죠. 며느리가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니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전에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라고 답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워요.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 용돈도 매달 드릴게라고 하는데 저는 내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진심으로 대해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투자 실패로 힘들어할 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척 했던 거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더 끈끈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실망했어요.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원망하고 무시했잖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더 뭉쳐야 하는 건데 며느리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지금 저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어요. 제 재산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면서 아들이 매일 찾아와서 만류하고 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보고 저를 판단했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하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잘해주고 그런 사람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며느리는 매일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사과해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아요. 진심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는 정말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의미가 없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존중과 사랑을 잃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